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경제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출산 지원금 및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지원제도 총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만남 지원금이라고 해서요, 출산화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쌍둥이인 경우에는 400만 원이 되겠죠? 자,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은 임신 바우처로 기존에 60만 원 지원하던 것을 100만 원 지원합니다. 쌍둥이 다자녀 임신인 경우에는요, 140만 원이고 청소년 임신인 경우에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아 수당은요,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합니다. 24개월 이하가 되겠습니다. 23년도부터는 35만 원, 24년도부터는 40만 원, 25년도부터는 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양육수당 10만 원은 그대로 지원하는데 나이가 좀 달라졌죠? 2세에서 7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도 나이가 달라졌습니다. 10만 원 매월 지원하는데요. 기존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있죠. 육아휴직 급여라고 해서요. 만 8세 이하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에는 1인당 1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요. 기존에는 3개월까지만 80%고 4개월부터는 50%만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플러스 3 육아휴직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아빠가 만약에 3개월, 엄마가 3개월이다. 그랬을 때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가 되겠고요. 각각 2개월씩인 경우에는 각각 상한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각각 1개월인 경우에는 각각 상한 2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도요, 기업에 대해서 1년 동안 월 3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360만 원 지원이 가능한데요. 12개월 이하 자녀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요, 첫 3개월 동안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니까 6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유인책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낳는 사람한테 지원한다. 이것은 출산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산 증가에 실패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일이죠.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낳지 않는 사람에게 유인책을 써서 낳게 해줘야 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당연히 낳는 사람들도 혜택이 제공되겠죠. 자, 역대 정부의 출산율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1명 약간 상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1.4명을 주창했으나 결과는 참담했죠. 0.81명이 되겠습니다. 최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면 당연히 인구는 감소하겠죠. 1970년대에 보면요. 100만 명 이상의 출산을 보였습니다. 그의 사망자 수는 27만 명이다 보니까요. 자연 증가만 하더라도 75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60만 명, 44만 명, 19만 명 순으로 계속 줄다가 급기야는요. 2020년도부터는 자연 증가 추세가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요. 5만 7천 명이 감소했고요. 출산화 수는요. 30만 명 벽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26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치닫고 있는데 과연 출산 정책 비용은 그동안 얼마나 썼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누적적으로 380조 원이나 썼습니다. 2021년도에도 무려 46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치닫게 되다 보니까요. 출산 정책은 대실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인당 1억 원을 지원했다면요. 380만 명의 출생도 가능했을 겁니다. 자, 정책과 관련돼서는요, 영국의 정책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들한테 잠잘 곳과 식사를 대접하니까요, 노숙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인당 600만 원을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했더니요, 그 중에 80%는 노숙자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립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현금 그 지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출산 정책은요, 돈만 쓰고 인력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주객전도란 말이 있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출산 정책이 출산화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원 인력과 지원 환경만 늘고 인건비와 유지비 부담만 가중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출산 정책은 완벽하게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심플하게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명 출산 시 1억 원을 지원하고요. 두 명째 때는 2억 원, 세 명째 때는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토탈 6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주택가 보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랬을 때 출산정책 지원관리 관계자들의 업무를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력과 환경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하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보험 상품이 다양한 보장이 있다. 이러면요. 실효적인 보장이 없다는 뜻이고요. 식당의 메뉴가 엄청나다. 그러면 식당의 맛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현금만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럴 때 이민자들로 인해서 그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관리 인력과 관리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리 인력과 비용, 시간 등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즘에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설문조사 결과 출산 기피 현상은요, 과도한 육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들만의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서가 1위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 전환이죠. 자, 그렇다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 출산율을 보일까요? 1위는요. 아프리카의 니제르입니다. 6.7명이고요. 소말리아가 5.8명, 콩고가 5.71명, 말리가 5.69명, 차드가 5.6명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높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1.7명이고요. 미국이 1.63명, 러시아가 1.5명, 우리의 이웃인 일본도 1.34명인데요. 한국은 0.837명에 불과합니다. 세계 200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1960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죠. 대체 출산율이라고 해서요.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요. 2.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명이 안 되면 인구수가 감소된다는 뜻인데 반드시 2.1명 이상은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출산율 저하가 가져오는 불행은 이런 것입니다. 수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경제 규모가 축소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과 세수와 부동산 시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죠. 세계 최대 부자입니다. 약 400조 원 가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에 와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837명으로 세계 최저라는 내용을 보고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태평합니다. 이 사람도 놀랐는데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십 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실효적 대처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도 바뀌는 출산지원금 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